마지막 하나 또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 구선화 위원장님 당이신데 그래도 국민주권당 지방선거 어떻게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네, 열심히 투쟁하고 있습니다. 촛불과 함께 열심히 투쟁하는 것이 네, 또 지방선거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가장 또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아침마다 또 아침 방송 하시잖아요. 네, 아침 인사하고 있는데 자꾸 네. 아침 인사라고 하지 말고 못다한 이야기라고 해서 선언사에서 못한 그쵸. 이야기들 그냥 아침 인사 때 하라고. 꼭 이름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우리 구선화 위원장님 다음 지방선거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네,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잘러를 뽑아야 된다.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오고 특히나 최근에 성동구청장 정원호 후보인가요? 아무튼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이런 행정실무 능력에 대한 집중, 조명 이런 게 많이 되고 있는 것도 같고 그리고 이제 타협과 협치를 부르짖는 자들이 또 튀어나와요. 이맘때쯤 되니까. 그쵸. 그래서 성한용 때문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분노하셨는데 한겨레 그 성한용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정치의 목적은 민생인데 왜 이렇게 특검에 매달리냐. 특검 그만해야 된다. 특검 만능론에서 벗어나서 대화하고 공존해야지. 어머나. 종교단체 정당 그 통일교 때문에 지금 또 이제 국힘당 해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민주적 기본 질서를 흔드는 거라는 거예요. 위헌 정당 해산하면 안 된다. 이따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한용이 뭐 국힘당이 재기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막 국힘당이 어떻게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지 결단하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한겨레발 조갑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나 뭐 극우 진영뿐만이 아니라 개혁 진영에서도 사실 정체를 숨기고 박혀있는 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계속해서 타협해야 된다, 협치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저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2026년 지방선거는 사활을 건 치열한 정치 투쟁의 장이다. 내란 세력들이 어떻게든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재기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재기하게 되면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힘당과 극우 세력들, 내란 세력들의 하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첫 번째 계획일 거예요, 아마. 맞습니다. 내란을 다시 이어가 보는 데서. 네. 그래서 지금 국힘당이 원하는 구도는 내란 세력 청산과 국힘당 해산으로 지방선거가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마음. 민주당의 어떤 잘못된 지점들 그리고 민주당의 독재 계속 이미지 이런 것들 뭐 사실도 아니지만 막 부단히 부각하려고 애를 쓰고 있지 범죄자 않습니까? 이재명 이런 액자들 그런 현수 막 엄청 붙여요. 광주에도 재판 재개해야 된다. 이 카드 계속 꺼내들고 있고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내란 세력의 불순한 기도를 완전히 파탄내지 못하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제2의 내란, 제3의 내란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정치 투쟁이 벌어져야 되는 장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그 대파 총선 때의 그 악몽이 다시 재현되는 게 너무 싫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탄핵 총선 만들자고 국민들이 선언했고 실제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석열이 결국 계엄 전쟁으로 폭주할 수밖에 없게 된 거잖아요. 궁지에 몰려서.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괴멸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기치를 우리는 높이 들고 정치 투쟁을 완강히 벌려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지금 국힘당이 실제 소멸할 기로에 놓여 있어서 조갑제도 새로 판 다시 짜자 이런 얘기. 소멸 위기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TK 자민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이 국힘당이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는 미국 극우랑 결합해가지고 힘을 받고 싶어 했잖아요.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날뛰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뒷배, 미국의 영향력 힘이 약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내부도 뭐 정리가 안 되는데 내란 세력까지 어떻게 잘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국힘당이 요즘 미국 얘기나 조선일보 얘기나 조갑제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지도도 잘 안 돼. 협중해가지고 어떻게든 좀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이 약발도 안 먹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소멸 기로에 지금 서 있는 게 분명하고 우리는 그저 지켜볼 것이 아니라 괴멸적인 타격을 입히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 완전히 자체 해체되게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순간 더 몰아붙여서 해산으로. 네, 맞습니다. 왜 몰아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들이 수세에 몰려 있잖아요. 네.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온갖 발악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됩니다. 지금 내란에 가담했던 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군부, 극우 세력, 검찰, 사법부, 정치 권력 총동원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들이 네. 8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적폐 기득권들이거든요. 네. 이들이 어떻게 발악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직 남아있는 권력을 총동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재개 이야기도 잠깐 했었는데 그 정도를 넘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시도나 사건을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초장에 몰아쳐서 제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런 움직임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를테면 한반도에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할 수도 있고. 정말 윤석열 하나 없었다고 해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란 청산 됐다고, 그렇죠? 맞습니다. 예전에 박근혜가 위기에 몰리니까 이거 칼테러 조작해가지고 네. 막 또 반등해내지 않았습니까? 뒤집어보려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내란 청산의 판세를 이번 지방선거가 또 결정짓게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란 청산을 굉장히 힘있게 해나가고 있는데 이 기세를 더 고양시켜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전국에 대한 주권자 국민의 주도력을 완전히 높이고 이 힘과 힘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그 역학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풀 완전 더 꺾어놔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더 이상은 시대와 이런 것들이 역행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잘러를 뽑자, 행정 실무 능력을 뽑자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정치 투쟁의 중요성을 가리고자 하는 기만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란 청산은 다 됐어. 이제 행정 잘하는 사람 뽑자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여유 있다라고 해야 되나? 아직 전쟁이거든요. 내란과의 전쟁이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국힘당이 바라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힘당은 내란 세력 때 이 민주개혁 주권자 국민이 붙는 이 구도를 원치 않거든요. 정책 대 정책으로 붙어보자. 이런 얘기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에서 국힘당이 붙이는 현수막을 보면 그런 거 엄청 강조해요. 우리의 정책. 우리가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속아서 기획재정처인가요? 기획예산처인가요? 장관 후보자 지명도 이해운으로 일 잘하지 않냐? 네, 그런 식으로 유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만에 속으면 안 되고 네. 사실 모든 선거는 정치 행위인데 정치의 본질은 행정 실무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향, 가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런 생각이 하나 알겠습니다. 듭니다. 네. 뒤에 조금 더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네, 어떻게? 요건 좀 짧으니까 네. 한 말씀만 좀 마무리를 덧붙이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국민 주권 새 시대가 열리면서 우리의 정치도 국민 주권 정치로 새롭게 나아가야 하는 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기에 촛불이 정치권을 어떻게 견인하고 있는지를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민주당 내란 전단 재판부 통과를 국민들이 견인해낸 거 아닙니까? 견인 안 했으면 아예 안 했을 거예요. 정말. 박선원 의원까지도 오죽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촛불 들고 이렇게 싸우지 않았다면,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주당이 이 법을 만들었겠느냐 네. 이런 이야기 민주당 의원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을 견인해냈죠.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대법원 예규 환영하는 입장 냈다가 촛불 국민들께 강한 비판을 받고 물론 과하게 반발하기는 했지만 네, 좀 감정적이었죠. 어쨌건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저는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반발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만 네. 결국은 주권자 국민이 부족한 정치권을 혼내기도 하고 격려도 해주면서 견인하는 전국의 정당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형성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국민 주권 정치의 핵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는 투쟁인 것 같아요. 촛불이다. 네. 예전에 87년 체제가 대의 민주주의 체제로 분류되면서 그 한계가 굉장히 명확하게
이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극복 대안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직접 민주주의를 만들자. 그래서 그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시민사회가 힘을 기울였습니다. 네. 그런데 핵심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실제 국민들이 주인으로서의 자기 역할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면 제도는 무용지물이라는 그렇죠. 거죠. 허울뿐이죠. 네, 그래서 이 국민주권 시대 정치의 핵심은 정치 투쟁에 있는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제 촛불이 2022년 8월부터 매주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촛불을 들고 있는데 이건 그 어떤 정당보다도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일상적인 정치 활동을 펼치는 시대가 왔고 정치적 투쟁을 이제 정치 세력들도 더 완강히 벌려서 국민 주권 정치를 힘있게 펼쳐 나가자. 더 강한 파급력을 행사해 가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늘 화요일 방송 요런 체제 좀 괜찮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앞에 뉴스 브리핑을 좀 줄이고 구사나의 선을 넘는 사람들 좀 길게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사실 상당히 길게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도 뒤에 못한 얘기가 많아요. 다 했습니다. 촛불이 지방선거를 좌우한다. 촛불이 얼마나 투쟁하느냐에 따라서 더 좋은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되고 더 강하게 내란 세력을 청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게 네. 이제 남은 이야기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있는데 이거는 아마 그 다음날 못다한 이야기 아침 인사에서 아마 더 하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선을 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